더 파워블은 레이 가르스가 입김까지 뿜어가며 열성적으로 알을 품어 태어난 수전사. 알을 품은 자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괴력을 가진 레이 가르스의 괴력을 이어받는다. 레이 가르스와의 키스로 강력한 화염을 뿜어낼 수 있으며 육체적인 공격력도 그 이상. 알을 품으면서 이동하던 레이 가르스가 그만 알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때마침 플래시 호크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루 앞에서 떨어진 알이 깨지며 부화한다. 태어난 직후에 처음 본 루를 엄마로 생각하고 따르며 루 앞에서는 사납던 눈도 온순하게 변하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고 노는 순진한 성격이 된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메스에게도 반기를 드는 효자. 다만 기억하고 있는 루의 모습은 변신하기 전의 모습이라 루가 변신하면 공격한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새드 엔딩으로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었다. 루를 엄마로 생각해도 결국 파워블은 수전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메스에게 이용될 수밖에 없었고 롤링 발칸이 아닌 레이 가르스의 분노의 응징으로 리타이어하게 된다. 결국 라보로 돌아간 파워블은 케프렌이 개발한 루의 기억을 삭제하는 특수한 총을 이용해 메스의 부하로서 세뇌당했고 억지로 거대화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거대 파워블과 맞선 루가 플래시 킹에서 나와 변신까지 풀어가면서 필사적으로 파워블을 일깨워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눈물을 머금고 플래시 킹으로 복귀해 직접 슈퍼 코스모 소드를 소환하여 파워블을 처리한다. 아들 같이 여기던 파워블이었기에 더 이상 메스로부터 이용당하지 않게 고통 없이 빨리 보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사후 루가 파워블의 무덤을 만들어준다. 지구에 매장된 유일한 수전사. 자, 지갈은 12화에서의 날개가 잘리는 패배로 바짝 독이 오른 레이 원더는 진을 확실히 없애버리고 싶어서 우르크 키르트를 이용하여 진에게 싸움을 걸고 금세 사라진다. 사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심지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퇴각한 것에 진도 이상하게 여겼을 정도. 하지만 이것은 레이 원더의 계획된 작전이었다. 우르크 키르트의 손톱을 이용하여 진의 피를 묻혀오고 그를 통해 진의 유전자를 채취해 수전사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더 파라보스 이후 오랜만에 인공심장 삽입 장면이 등장한다. 진의 유전자로 제작되었기에 전투 능력과 행동 패턴이 진과 거의 일치한다. 진과 전투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둘을 공멸하게 하는 것이 메스의 작전이었다. 그런데 토끼가 지나갈 때 수전사와 진의 행동이 차이가 난 것을 알아챈 사라가 진에게 자신의 등을 밟고 도약하는 방법을 주문하고 수전사의 패턴을 파괴하여 승리하게 된다. 쉽게 말해 진은 토끼를 보고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했으며 하지만 지르가른 진은 토끼를 피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약점이 드러날 수 있었다. 즉 전투 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 것이다. 거대화 이후에도 진의 패턴을 끌고 있는 건 동일해서 진 대신 다이와 붕이 플래시 킹의 조종을 맡아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생김새는 개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손에서 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진이 프리즘 성검을 들자 지갈도 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프리즘 슈터를 쏘면 역시 손에서 광선을 발사했다. 처음부터 자폭 용도로 만들어진 수전사인데 비록 케프렌이나 그 이전 대박사들이나 수전사들과 부하들에 대해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실패적으로 판단되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오긴 했으나 이 녀석은 이용 가치고 뭐고 없이 그냥 처음부터 적과 공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더 키르토스는 키르트가 데우스 수전사로 개조된 모습. 수전사 중에서는 가장 미형인 모습이다. 데우스 수전사 특유의 강력한 파워와 키르트 특유의 민첩함. 날카로운 손톱으로 플래시맨을 몰아붙이지만 손톱의 강도가 약해 쉽게 부러진다. 손톱이 부러지면 혼비백삭하여 달아나는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의 전기를 빨아들여 인간들을 노인화시키고 손톱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 타프모스는 기탄에게 이미 당한 케라오를 제외한 나머지 에일리언 헌터 3명이 메스에 붙잡혀 데우스 수전사로 융합. 개조된 모습으로 최초로 등장한 데우스 수전사. 6개의 팔로 3인의 에일리언 헌터의 무기를 모두 사용한다. 공격을 해도 투명화해서 피해버리고 어쩌다 공격을 해도 갑자기 몸에 방패를 둘러서 다 튕겨내는 데다가 재료로 사용된 3인의 에일리언 헌터의 머리를 소환해서 공격하는 등 플래시맨은 엄청나게 고전하게 된다. 그러나 약점은 바로 사카우라본인 사카우라에게 절대 복종하던 에일리언 헌터의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성심이 남달랐던 그들이기에 카우라를 보면 발작을 일으키며 무력화된다. 카우라의 영상과 음성을 녹화한 마그의 활약으로 타프모스를 물리칠 수 있었다. 거대화전에선 의외로 손쉽게 끝장난다. 마지막 화까지 플래시맨을 괴롭히는 반플래시 현상이 이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케프렌은 마음속으로 데우스 유전자에 고통스러워하는 부하들과 달리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부하들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일 거라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 한층 더 의문을 품는다. 더 네프르스는 레이 네펠의 유전자와 데우스 유전자를 합쳐서 만든 데우스 수전사. 네펠은 2회부터 케프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충성을 맹세하며 신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바쳐 만든 수전사이다. 자폭 공격이 특기이며 네펠이 아이 빔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재생이 가능했다. 그래서 롤링 발칸을 맞고도 되살아날 수 있었다. 후에 레드 플래시가 그걸 알고 에너지 공급을 저지한 후 네펠 본체를 리타이어 시킨다. 그대로 사망 후 거대화 이후에 오히려 자폭 일변도의 전투 패턴이 다양화되어 네펠라의 기술인 요수 환각까지
캡프렌까지 사용하지만 결국 플래시 킹에게 격파된다. 반 플래시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며 이 에피소드부터 플래시맨의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날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된다. 이 에피소드 기준으로 20일밖에 살 수 없다고. 더 원더르는 레이 원더의 유전자와 데우스 유전자를 합쳐서 만든 데우스 수전사 원더라의 타임스톱을 강화하여 더 가라바스 시절 6초로 늘어난 것에서 더 늘어나 시간의 멈춤이 자유로워지고 플래시맨의 발칸 공격으로도 깨지지 않는 강력한 배리어가 생기지만 토키무라 박사의 타임머신이 영향을 주면서 2번이나 타임스톱이 붕괴되었고 시간이 멈추는 그의 능력이 파괴된 게 누적되어 원더는 요수서 원더라로서의 변신 능력과 타임스톱 능력을 잃게 된다. 결국 원더와 레드 플래시와의 마지막 1일 승부에서 원더가 패배한 이후 플래시맨에게 격파된다. 에피소드 막판에 죽은 줄 알았던 네페리 보 가르단을 기습해 라보로 납치해 간다. 타임머신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 단 한 번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사라는 과거에 살았던 가정집의 모습을 보고 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친부모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돌아온다.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를 봤을 때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2부 발키레의 음악 중 발키레의 기행이 배경음악으로 쓰여 타임머신을 타고 온 느낌을 거국적으로 표현했다. 이 에피소드에서 데우스가 지난 수백 년간 여러 대박사들한테 개조를 받아온 기록이 드러났으며 과거 캡프렌 이전에도 수많은 대박사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다만 과거의 대박사들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고 과거의 대박사들은 데우스가 언급했으며 캡프렌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전이었으나 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전사 제라길은 사카우라가 델타별에서 데려온 수전사. 일단 인공 심장은 가지고 있지만 더 즈콘다, 더 지라이카와 더불어 리 캡프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전사 제라길이라고 번역되었다. 얼굴과 똑같이 생긴 4개의 가면이 몸에 붙어 있으며 이 가면을 상대에게 씌워 조종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여러 별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며 플래시맨들도 이 가면에 씌인 탓에 레드 플래시를 제외한 전원이 정신 지배를 당하게 된다. 정신 지배를 당하는 플래시맨 4명은 자유로운 변신에 정상인 코스프레까지 능란하게 구사하며 레드 플래시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는데 이때 캡프렌이 레드 플래시의 마무리를 위해 레이 원더를 투입시킨다. 게다가 원더는 정신 지배를 당하는 중인 플래시맨 4명과 서로를 향해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6탄전까지 벌였고 원더는 플래시맨 4명을 생명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때려서 주저앉힌 후 레드 플래시와 싸우게 되는데 레이 원더의 무기인 킬러 세이버와 프리즘 성검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감마 광입자로 인해 제라길의 정신지배를 풀게 된다. 카우라는 이를 자신의 작전을 방해하는 캡프렌의 수작이라고 강변하며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 캡프렌이 레드 플래시를 도와주면서까지 카우라를 방해한 만큼 36화에서의 상황보다 좀 더 큰 분열의 조짐을 가져왔는데 특히나 카우라가 캡프렌한테 경어체를 안 쓰기 시작한 계기란 점이 더욱 그러하다. 분열 조짐도 맞지만 또 그만큼 이 작품의 결말의 복선이기도 하다. 작중에서 여러 종류의 수전사가 나오지만 캡프렌의 방해 공작이 없었다면 플래시맨을 아작냈을 유일한 수전사로 꼽는다. 그리고 얼굴이 정말 흉폭하게 생겼고 정신 지배를 당한 멤버들의 공포스런 분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당시 어린 시청자들은 충분히 충격과 공포에 빠질 만한 수준. 이 에피소드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우주 곳곳의 작중엔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수전사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더 즈콘다는 유일하게 3회 등장한 수전사. 15화에서 사카우라와 함께 처음 등장한 수전사로 에일리언 헌터의 일원으로 활동. 대박사 리 캡프렌의 생명 개조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신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온통 혹이 나 있다. 등장하자마자 크라겐을 삼켰으며 크라겐의 능력을 사용해 에너지를 흡수하여 A와 B로 나뉘어지게 된다. 15화에서는 즈콘다의 어깨에 난 혹이 부풀어 올라 강력한 폭탄이 되는 연출이 나온다. 롤링 발칸으로 2마리 다 해치웠지만 롤링 발칸을 맞는 순간 즈콘다 A의 뱃속에 있던 크라겐이 또 하나의 즈콘다를 분리했고 카우라가 크라겐을 소환함과 동시에 즈콘다 A가 뱉어낸 크라겐이 죽은 A와 B를 거대화한다. 플래시킹은 처음으로 2마리의 수전사와 전투를 벌였으며 결국 한 마리는 쓰러뜨리지만 다른 한 마리를 에너지가 남지 않은 슈퍼 코스모 플래시로 무리하게 찔러 공격하다가 결국 플래시킹은 파괴되고 만다. 더 데우스라는 대제 라 데우스가 대박사 리 캡프렌의 배신으로 인해 데우스 수전사로 개조된 모습. 캡프렌은 이를 최강의 데우스 수전사로 칭한다. 그러나 별다른 활약도 못한 데다가 라 데우스가 자력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등 라 데우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 무리한 개조로 원판보다 못하다. 더 데모스는 죽은 대제 라 데우스에 남은 데우스 유전자와 부서진 가면
크라겐이 융합하여 탄생한 데우스 수전사로 최강의 수전사. 49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둘로 쪼개져 있던 데우스의 가면이 저절로 움직이다가 50화에서 다시 붙는 연출과 함께 태어난다. 머리 부분에 데우스의 가면이 붙어 얼굴이 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과 높은 방어력을 지니게 된다. 크라겐과 융합한 영향으로 처음부터 거대화 상태로 등장하며 체구 또한 거대화한 다른 수전사들에 비해 더 거대하다.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더 데우스라에 비해 이쪽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플래시맨의 공격을 받아내는 등 플래시맨을 가장 고정케 하여 최강의 수전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줬다.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이 중 가운데 다리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실제 영상에서도 제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더 데모스의 슈트가 2명에 슈트 액터가 슈트를 입고 2인 삼각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거대화한 상태로 등장했다는 점은 이러해서 등장의 거대화도 못하고 죽은 첫 번째 수전사 더 바라보스와는 상반된다. 플래시 킹이 다시 출동하지만 높은 방어력으로 킹 미사일을 막아내면 물론 킹빔마저 흡수하자 머리에 붙어있는 얼굴 역할인 데우스 가면이 해골에 가까운 모습으로 더 무섭게 변신한다. 그 다음 플래시 킹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하자 플래시 킹이 코스모 소드를 소환한 뒤 점프하여 코스모 플래시를 시전했으나 데모스의 머리에 명중하는 순간 오히려 코스모 소드가 두 동강이 나는 경이적인 방어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뿔에서 번개를 발사하여 결국 플래시 킹을 쓰러뜨린다. 하지만 플래시맨들은 플래시 타이탄으로 다시 대항하고 이번에는 타이탄 보이의 에너지를 흡수하려다가 탈출한 타이탄 보이가 그레이트 타이탄으로 합체 타이탄 노바를 발사하나 이마저도 흡수하려 한다. 플래시맨은 최종 결전인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타이탄 노바를 계속 발사한다. 마지막에는 타이탄 노바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흡수한 나머지 결국 데모스의 육체가 과열되어 완전히 격파됨으로써 라데우스의 데우스 유전자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리케프렌의 생명개조 실험도 막을 내리게 된다.